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기 교육사상학교 네 번째 강의로 생태시민교육연구소의 최세훈 대표님을 모시고 김기전의 신문화운동과 소년해방운동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곧 시작될 줌을 통한 본 강좌에 앞서 강사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 TV를 통해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교육사상의 대중적 확산을 통해 현장의 생기를 불어넣고자 특별히 개설된 인터뷰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김기전 소춘 김기전 선생님 소년운동 해방 이렇게 이야기하시게 되는데 김기전 선생님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천도교 청년의 핵심 인물로서 일제강점기에 가장 독립운동이나 생태사회운동, 교육운동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활성화했었고 우리 또 어린이 운동에도 사상의 뿌리가 되어주신 그런 분인데 오늘 이런 분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기전 선생님은 일제시대 때 이제 신문화운동의 창시자라고 할 만큼 전체를 기획하셨고 굉장히 앞서서 이끌어가셨던 분이신데요. 김기전 선생님하고 같이 활동했던 청년당의 지인의 표현에 의하면 한마디로 천심을 잃지 않은 지민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굉장히 구도자의 모습을 늘 보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보니까 이제 천도교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동학의 최재우, 최시영, 그리고 이제 손병희 이 세 분을 합쳐서 부활시켰다면 만약에 이 김기전 선생님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최재우의 굉장히 깊고 우주적인 어떤 정신 세계 와 그리고 이제 최시영 선생님의 뛰어난 생태적인 영성, 감수성, 교육자로서의 그런 세심한 어떤 자질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손병희 선생님은 굉장히 호연지기, 그렇죠. 강인한 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셨잖아요. 또 그것들을 다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이 세 사람의 합체가 아닌가. 난세에 정말 동학이 중요한 지도자를 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주 태생부터 동학의 대적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네. 저 7대 적주 중에 한 분이죠. 네. 그래서 갑진개화 운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요. 이 아버지가 이제 한학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굉장히 학자로서의 그런 어떤 기질, 소양 이런 것들을 물려받아서 어려서부터 이제 굉장히 한 6, 7년간 한학 공부를 소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천도교 교리를 이제 딱 1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성학교 법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민족주의 교수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서 이제 민족주의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신사학 유입된 그런 이제 서구 이론도 많이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하시고 나서는 이제 매일신문사에 입사하셔가지고 한 3년 동안 글을 쓰셨는데 그때 뭐 교육학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노동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천도교 지도자로서 좀 포문을 여는 이제 그런 언론 활동을 시작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언론가뿐만 아니라 이분이 할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건 조금 더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동학의 역사를 봤을 때 최재우, 최시영, 손병희 다 이렇게 대를 이으면서 더 한 단계씩 발전시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다음에 김기전이죠. 그래서 김기전이 4대째 이렇게 하실 건데 참 북한으로 이렇게 다 가시는 바람에 거기서 행방불명 돼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아까우신 분을 잃은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우리 이 강좌는 교육사상에 관한 거잖아요. 소춘 김기전 선생님의 한국교육의 사상에 기반해서 한국 최초의 세계적인 생태 문명 전환 운동을 일으킨 그런 혁명가이자 교육사상가로 이제 평가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상과 사회운동은 근대의 다른 어떤 그런 교육사상보다 현대에 우리가 가장 이렇게 문제로 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직면한 데서 심오하게 정확하게 이 문명사회적 통찰과 강력한 현실 개조력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시죠, 그죠? 네. 그에 동의하면서 김기전의 신문화운동에 기반한 생태 문명 전환 운동이 오늘날 현재 우리에게 어떤 시사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자, 조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생태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서구의 반생태적인 문명이 뭐 총체적으로 사실은 위기를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특히 교육적으로는 좀 사상적으로 이 문명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 전반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구성되어서 각각의 어떤 그 인간의 내면의 작동 기제를 이제 발휘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현대의 생태환경, 기후 관련된 교육 분야들의 이제 어떤 그 표면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문명에 대한 철학적인 또 사회 구조적인 깊은 통찰, 예, 아주 거시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기전 선생님이 훨씬 우리보다도 먼저 앞서서 네, 아주 그 뭐랄까 생태학적인 어떤 그 이론 체계를 굉장히 잘 정립해 주셨다. 이따가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뭐 과학적인 생태론에서부터 사회 진화론, 인간 교육론 까지 네.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그걸 조선소년해방운동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사례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현대적으로 생태 전환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열어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김지원 선생님이 굉장히 탄탄한 기반을 자주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물줄기를 우리한테 대주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걸 정말 잘 이렇게 끌어내고 찾아내가지고 현대 교육에서 이 기후 환경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생태 문명 전환 운동으로 바꿔낼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육사에서 좀 잘 적용할지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또 이 당시 1920년대 천도교 사상가들 중에서 두 분이 참 중요하죠. 이도나 선생님하고 김기전 선생님 중요한데, 이도나 선생님은 사실 바인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하시다가 결국은 저쪽으로 변질하셔 가지고 나중에 친일파가 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같이 두 분이 중요하신 분인데, 김기전 선생님은 끝까지 해방 후까지도, 그죠? 자기의 그 본심을 지켜가면서 항일 독립운동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그렇게 해내셨어요. 특히 그 김기전의 이 사상 중에서 크로포트 킨의 상호 구조 생태론을 수용 발전시켰다고 보셨는데, 이런 점을 조금 더 이렇게 다시 설명해 주시면은 우리가 역사에서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어떻게 적용하고 발전하는지, 그 중에서 김기전 선생님의 이런 사고가 또는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돈화 선생을 사실 이제 당시에 천도교 동학 사상을 천도교를 통해서 이제 근대화하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사실 이제 이론적인 작업은 김기전 선생님보다도 더 탄탄하게 면밀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긴 한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천도교 신파가 그 사회진화론이라는 입장을 공통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은 김기전 선생님도 사회진화론적인 입장이세요. 그런데 이걸 이제 동화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두 분이 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물질주의, 경쟁주의 어떤 사회진화론이 아니라 도덕적인 사회진화론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론은 그러니까 둘이 공유를 하세요. 그런데 이도나 선생이 친일파가 된 것은 어떤 뭐 성장 과정이라든가 어떤 그 학습 과정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도나 선생님 어쨌든 일본에 유학을 가셨고, 그 이도나 선생님이 소개한 모든 분들은 사실은 다 그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훨씬 이제 일본을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좀 추구하시는 경향이 크지 않았나. 네. 그런 데다가 이도나 선생님은 정말 그냥 이론가로서 훨씬 더 좀 이렇게 면모가 더 크신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김기전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제 아버지한테 맹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주변 사람이 지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이분이 엄청난 자기 수련을 이제 동학에서 하는 그런 또 수련들을 해서 이 지행 합의를 굉장히 잘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행 합의. 그래서 인내천주의를 아주 확고하게 자기 중심 철학으로 이제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경도되지 않고 이제 끝까지 어떤 동학의 그런 사상들을 잘 지켜 나가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어떤 건 왜냐면은 우리 현대시도 그렇잖아요. 상당히 이렇게 같은 시대에 같은 일을 하다가 갈라졌을 때, 특히 현대 지식인들도 이 이도나와 김기전의
이 두 갈림길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를 좀 더 천착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질문을 드린 거고 어쨌든 이도나 선생님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김기선 선생님이 이렇게 끝까지 자기의 그 본심을 지켜주시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김기선 선생님이 한 게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큰 그 영향을 주셨고 성과를 내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우리 교육에 관한 문제니까 교육에서 특히 김기전의 핵심 교육론 하면은 각천 교육론하고 인내천주의에 입각한 노동교육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래도 선생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요즘에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김기전의 각천 교육론과 인내천주의 노동교육을 어떻게 수용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각천 교육론은 김지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개념이 아니고 송경희 네.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최재호 신사가 얘기한 시천주의 개념이 이대 최시영 교주한테 넘어가면서 사인여천, 네. 그리고 이제 손병희 교주한테 넘어가면서 인내천이 네. 되는데 그 인내천을 훨씬 더 교육학적인 개념으로 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시천주, 사인여천 이 개념 자체가 다 이제 그 동학에 있는 생태론이죠. 내유, 신령, 외유, 기화라고 하는 우리 안에 네. 신령이 있고 그것이 3차원적인 어떤 정신과 물질 에너지가 결합된 기회 차원으로 펼쳐 나오는 이제 그게 생명활동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이제 몸 안에 있는 그 신령 그것을 네. 어떻게 이제 깨닫느냐 그것이 교육의 기본 전제이자 목적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각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네. 생명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서 생명 세계의 생명 활동 을 직접 접하면서 사실은 그것을 이제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 현대 생태 전환 교육이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 생명 기르기잖아요.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도 위주로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김기전 선생님도 꽃과 나무를 기릅시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생태 감수성 넘치는 그런 교육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과 가까이 생명노동을 우리가 이제 직접 생활에서 같이 살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어받자는 생각이 들고 근데 중요한 건 살짝 더 말씀드리자면 그걸 되게 이렇게 유희하듯이 자연을 즐기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데 내가 하늘임을 깨닫게 한다. 즐기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시스템을 깨닫는 것 같아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제 하늘님이 시공의 어떤 물질적인 제한을 가진 이런 생명체들 안에서 어떻게 계속 결합하고 분열하고 죽고 살고 태어나고 하면서 이제 어떤 전체의 그런 어떤 우주 의식을 키워나가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물질의 순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정신의 선순환 관계. 그러니까 제가 되게 스웨덴에서 이걸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스웨덴에 갔을 때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1년 내내 생태농업을 해서 강가 농사를 짓는데 그거를 한번 이제 아이들하고 전체 학교에서 파티를 해요. 이제 전 부모님들이 다 조퇴하고 와가지고 비싼 값에 이제 스프를 사는데 그 수익금으로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과 자매결을 맺은 기아 국가의 어린이들한테 이제 기부를 하는 이 행사를 이제 매년 기아의 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생명을 살리는 점점 더 큰 차원으로 이제 자기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살려나가는 이런 어떤 확장적인 순환관계 이런 것들을 좀 생명활동을 통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을 좀 갖추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참 이거는 중요한 거라서 동학 이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동학 교육론을 봤을 때 이 각천 교육 즉 자기 안에 하느님을 깨닫고 그죠? 하느님으로서 자신의 삶을 실현하고 하느님과 함께 진화해가는 이러한 교육을 우리가 현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모든 생명체에는 하느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건데 이런 것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김기선 선생님이나 방정훈 선생님들은 실제로 아이들한테 이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주창한 게 소년 해방 사상과 소년 해방 운동 방법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소년 해방 운동은 3.1 혁명 이후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인 변화 운동이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김기선 선생님의 이런 소년 해방 사상하고, 그러니까 어린이 해방 사상하고 소년 해방 운동, 어린이 해방 운동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시작은 단순하게 어린이들 뭐 이렇게 그 인격 향상하거나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지만 진주소년회가 천도교 소년회 그렇죠. 앞서서 1920년. 만세운동을 먼저 일으켰잖아요. 이제 네. 그것도 이제 그 천도교의 한 이제 분파에서 일으킨 것인데 이제 그것에 자극을 받으셔서 일제시대 때 사실은 굉장히 어린이들의 강제 노동이 심했고 또 그 빈곤함과 굶주림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경제적인 해방, 노동 해방, 그리고 인격적인 어떤 해방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천도교 소년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 해방 운동을 이제 시작을 네.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어린이 운동에만 국한된 건 아니었고요. 이따 이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천도교가 사회 전체의 어떤 그런 개벽 운동, 변화 운동 이런 것들을 친문화 운동으로 기획을 하는데 주체는 천도교 청년회였고 천도교 청년회가 중점 사업으로 그 이제 어린이 운동을 이제 펼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그러니까 이제 교육 그 기관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문맹률이 거의 90%에 가깝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게 호응도 좋았지만 그 뭐랄까 이 동학이 가지고 있는 천도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주의, 범종교주의적인 이런 어떤 관점에서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천도교인이든 아니든, 네, 국내 외국인이든 아니든 네. 상관없이 네, 모든 아이들을 다 이제 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어떤 세계주의적인 거 하나 그리고 네. 전국적으로도 그러니까 세계 일가라는 말을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죠. 세계 일가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제 조직을 이제 만들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네, 그 국내에도 종교 다 초월해서 아이들을 회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러한 사상을 갖다가 실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참 어린이상이라는 걸 제시했잖아요. 네. 특히 그 8가지 어린이상. 네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 8가지 어린이상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하나를 조금씩 간략히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소년해방운동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우리가 되게 좀 대표적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건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날보다는 사실 그 어린이지를 이제 병행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이제 전략들을 같이 어린이날하고 대중 행사가 어린이날이었다면 이 두 개를 이제 병행하셨기 때문에 어린이지에 사실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교육 사상들을 좀 도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연구를 통해서 한 8가지, 한 9가지 정도 이제 도출을 했는데요. 제일 특징적인 건 대우주적인 어린이. 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내유 신령을 작성한 그런 대우주적 자아를 깨닫는. 맞습니다. 네, 대우주적 자아, 지닌. 지닌. 네네. 그게 이제 제일 큰 목표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되게 창조적이기 때문에 의존적이지 않고 주체성,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특성이잖아요. 기본적인. 그래서 스스로 하는 어린이, 자치적인 어린이, 뭐 자립적인 어린이. 자치 의식을 짓는 어린이라는 것은 요즘에 우리가 지역, 그죠? 주민자치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 있겠죠? 네. 굉장히 주체적이고 자율성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이제 인간상, 어린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린이가 아니라 굉장히 뭐 우주와 통일된 존재, 전일적인 존재로서의 어린이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자기 자성을 어떻게 사회성으로, 민족성으로, 세계성으로 펼쳐 나갈 거냐,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뭐 이제 사회 공공하는 어린이, 우리가 공공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어쨌든 받들어 섬기고 헌신하는 거죠. 봉공이라 하면 봉헌, 그죠? 바치는. 네네네. 이제 그리고 세계 일가족을 이제 민족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는 거 역시 자기 자신이자 뭐 세계 전체를 사랑하는 이렇게 이제 도식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어린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지금 애들 불면 날아갈 사람 얼마나들 애기둥지도 키우세요. 근데 굉장히 씩씩하고 진취적인 어린이. 심지어 이제 천도교회 월보 같은 경우에는 용맹스러운 어린이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년군이라고까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군이라는 표현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어린이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현대에 우리가 의미 있게 좀 계승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문명을 창조하는 어린이. 네. 네. 8번째 그렇습니다.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뒷부분에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8가지의 참 어린이 상을 이제 목표를 제시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이분들은 굉장히 고민하고 이렇게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사회, 그죠? 공공론. 네. 근데 이 사회 공공론이 자칫하면은 어떤 그 전체주의 또는 집단주의 또는 이제 우파적 민족주의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흡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김 기자님 그런 거를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생태계에서 기본적인 그 존재론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제 가지고 오시는데요. 그리고 네. 혹시 뭐 프랑스에서 올폰, 원폴이라든가 뭐 간디가 얘기한 개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은 네. 사회를 위해서, 사회는 민족을 위해서, 민족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는 세계를 위해서, 세계는 개인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큰 선순환적인 사회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 사회 유기체적인 전제를 김기정 선생님도 제시를 하세요. 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생명력이 개인의 노동의 산물이 돼서 그것이 어떤 공동의 사랑의 사회적 창조물이 되고 인류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고 네. 그것이 다시 전체 우주를 진화시키는 미끄럼으로 되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 노동력의 선순환 관계, 그러니까 생태 경제의 어떤 구조이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선순환 관계를 이제 주장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천도교 신파가 약간 친일 성향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서구의 자유주의 이론도 뭐 이렇게 좀 제시를 하기도 하고 제국주의 이론을 뭐 두둔도 하기도 하지만 김기정 선생님은 굉장히 민중지향적인 성격이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 관계를 이뤄내려면 사실은 지금 어떤 먹이사슬, 사회 먹이사슬 구조라고 할까요? 최고 어떤 권위주의적인 집단 지배층들이 처음에 그런 어떤 개인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어떤 선순환 관계를 물꼬로 타야 된다. 반성해라 라고 해서 유식자, 유산자의 반성과 전환, 이거 굉장히 이렇게 역설에서 얘기를 이렇게 하셔요. 네, 네. 그렇죠. 같은 그 심판에서도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다시 갈라져 나오게 되는 네. 그런 이제 이게 있는데 특히 이제 또 이정재 심판 중에서도 어린이 운동에 더 집중했었던 분들은 김기정과 방정환이잖아요. 네.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의 공통점도 있고 좀 차이점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나 김기정과 방정환, 네. 특히 소춘은 작은 돔이에요. 그리고 또 소파는 작은 물결이에요. 네. 그래서 작은 돔과 작은 물결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거를 참 간략히 분석하신다면 어떻든지. 굉장히 까다로울까요? 네. 네, 이게 좀 다른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시고 여기서 그냥 간단히 짧게 할게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두 분 다 어린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둘 다 신파이긴 하지만 한 분은 아주 뼛속까지 동화하게 어떤 정통 그런 교육과 성장 과정을 거쳐서 자란 분이고 그리고 이제 무산자 계층이고 좀 가난하셨죠. 네, 학자 집안이긴 하지만 김기정 선생님.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방정환 선생님은 굉장히 돈이 많으셨고. 원래 부잣집이죠. 네.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그런 아주 탄탄한 학문적인 그런 수련 과정을 거쳤다라기보다는 훨씬 더 문인으로서의 네, 원래 문인 성향이, 네네. 18년에 그 네네. 한용운 잡지 유심이라는 잡지에 시부터 썼잖아요. 네, 크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정환 선생님은 일본 유학하시고.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어린이지를 연구해 보면 방정환 선생님의 굉장히 뭐랄까요, 문예운동에 있어서의 친일 성향이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럼 이제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네. 주시고, 왜냐하면 이제 아까 이도나와 그 김기정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봐야 될 문제고, 또 김기정과 방정환의 이 공통점과 차이점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함으로써 좀 더 깊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고에서 네. 이제 이따 강의했을 때 원고에서 천도교 유소년부가 30년 출발해서 전국 500개 단체에서 100만 원 이상이 참여했고, 네. 그리고 어린이집가 약 600만 부 이상이 최대 판매가 됐다라는 이제 글을 읽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또 그냥 하면 너무 과잉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니까 그 실제적인
구체적 근거 자료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주로 그 어린이집에 보면은 매호마다 그 편집을 마치며라고 하는 편집 후기에 관한 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글들하고 이제 8주년, 뭐 10주년 이렇게 그 기념할 수 있는 연도마다 그 판매 부수에 대한 그런 이제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그것도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그다음에 뭐 아카이브에 놓은 이런 그 과거의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제시를 한 건데요. 그 100만 명 정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놀라운 게 우리 그 23년부터 한 27, 8년까지가 이제 어린이날 운동이 피크였는데 네, 그렇죠. 네. 뭐 전국적으로 남한에서는 한 400에서 600명 정도. 네. 그리고 제일 많이 모였던 데가 이제 목포, 대구가 굉장히 또 이렇게 진보적인 성향이 그때는 셌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천도교 지도부가 남한에 있긴 했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교인수가 북한에서 많았었어요. 그래서 네. 북한에서는 뭐 그 도시당 뭐 한 1000명 이상씩 뭐 네. 이렇게 이제 매년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24년부터 어린이날을 4일 동안 연속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연도 4일 하고. 동안씩이나. 네,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연간 그 어린이날 아니더라도 천도교 소년회에서 이렇게 그 열었던 뭐 동극회라든가 동아회의 그 관람수 그리고 보면 1000명이 넘어요. 예, 그렇죠. 네, 뭐 동아회 한 번 열면 1000명씩만 모이는 거예요. 남한에서도. 그거를 방정하는 1000회를 했다고 하니까 네. 상당한 숫자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 4일 동안 열렸던 그 어린이날 문화행사들에 포함한 숫자까지 계산을 한다라든가 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아마 그 정도 100만 명 정도는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기사에서도 1932년에 600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31년. 네네. 32년. 31년? 32년인 것 같아요. 8년 만에 독자 수가 600만. 아, 네. 그거는 이제 그 어린이집가 8년 동안 팔린 그 책의 그 페이지 수. 수. 그거를 모으면 지구를 두 바퀴 돌린다. 지구를 두 바퀴 돌린다. 네. 참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8년간의 구독자 수가 6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나와 있죠. 해외에 있는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산 것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죠. 뭐 상해라든가 흑룡강정이라든가 일본 등에도 또 심지어 미국까지도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저기. 네. 그래서 이렇게 김기정 선생님의 1910년에 우리 한국 교육사에 또 어린이 운동에 상당한 기여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따 강의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죠? 예. 그러면 끝으로 그래도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딱 해보세요. 네, 그 굉장히 안타까운 게 어린이집은 거의 이제 뭐라 할까 묻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의 있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소년해방운동의 그 이제 어떤 그 계보를 잇고 있는 것은 어린이날이에요. 근데 이제 어린이날이 되게 일제식 어린이화돼서 굉장히 어린이날의 의미도 준비 기간도 축소된 형태가 뭐 전조선 어린이날 준비 운동 준비회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게 지금의 형태로 이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자세히 보면 어린이날의 행사들이 굉장히 주옥 같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나 굉장히 그 사회 주체성, 뭐 문명 창조성 같은 굉장히 그 큰 의미의 어떤 어린이상들을 담은 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복원해서 살려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이제 어린이 문화연대에서도 그래서 5월 1일에서 어린이 해방 선언 기념으로 대해서 작년에도 그 방정한 생각부터 이거 광화문쪽으로다가 1000명이 시행진하면서 어린이들이 자기 가짐과 또 사회에 요구하는 주장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깃발 행진을 시작했어요. 네, 진짜요? 예, 올해도 깃발 행진했고 오늘은 서울하고 또 지역에서 몇 군데 했었고요. 내년엔 더 많은 데서 깃발 행진이 일어나서 어린이들이 사회에 당당히 자기를 요구하는 그런 날이 되어서 이 김기전의 어린이 해방운동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를 다시 변화시키는데 100년 뒤에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태시민교육연구소 최세현 대표와 김기전의 신문화운동과 소년해방운동에 대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육사상 4번째 강의가 소춘 김기전 선생님 삶과 교육사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현대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한 작은 물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